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펍지 모바일과 신작에 쏠린 시선이라는 제목의 리포트 발행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리포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현재 주가를 보니까 3.98%, 4%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19만 3천 원에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실적이 모바일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 때문에 성수기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PC 매출은 4분기에도 높은 트래픽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반등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매출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하네요. 또한 12월 출시 예정인 신작이죠. 시장에서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시선이 쏠려 있지만 11월까지 된 펍지의 모바일 매출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인데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29만 6,500원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제목이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LG이노텍이 아이폰 14의 출시로 인해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견고한 기판과 광학 솔루션이 하반기 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했고요. 실적의 정점은 바로 4분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의 실적이 올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는 것은 결국 애플 공급사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또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의견도 참고해 보도록 할까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고요. 목표가로는 49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바로 종근당인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7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는 종근당이 경쟁 제품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실적을 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23년의 신약이죠. 위험 치료제라고 하는 지텍과 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다양한 신제품들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탄한 실적에 이 같은 연구 개발의 긍정적인 성과가 더해진다면 주가의 모멘텀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보도록 하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가로는 11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만나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또 종목을 자세히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뭐 돈줄이냐 혼줄이냐라는 이야기를 매번 서두에 드리는데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했던 종목이다라고 하면 두산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두산에 대해서 쭉 훑어보면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하며 그렇죠. 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성에 주목하자라는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두산의 주가 상승이 또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로봇주를 최근에 두 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두산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하고 그제 또 UL 로보틱스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로봇 관련해서 저도 이제 원래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던 분야는 솔직히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의 로봇 관련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올라올 때 뭐 별로 그렇게 트리가 없을 텐데라고 봤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UL 로보틱스 가지고 좀 놀랐고 두산 로보틱스는 깜짝 놀랐었다라는 표현이었죠.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가장 친밀한 거죠.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설비 쪽에 이제 강자라면 협동 로봇 같은 경우 우리가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무거운 짐을 진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뭐 의수, 의족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면 그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우리가 자회사의 실적을 땡겨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교과서적인 그러한 모습을 두산이 보여주고 있죠. 두산 자체적인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똘똘한 자회사 하나가 모회사를 먹여 살리는
달린다라는 등식에 있어서도 두산이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산 리뷰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 두 가지 리포트를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증권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성장의 확신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그 제약바이오주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을 골라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쌈바가 안 낄 수가 없죠. 네. 이제 쌈바가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다 다시 올라간 거는 최근에 미국의 이제 바이오법에 대해서 이 역시도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5공장까지 지금 이제 4공장까지 지었고 5공장까지 지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진출 계획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삼성이 여기서 조금 악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역시 이제 영업이익이 좋다는 면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자, 3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3분기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900, 한 2천억 정도예요. 8천억에 2천억 났으면 어떤 거죠? 굉장히 잘 나왔죠. 이 모두 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올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환율 효과도 있습니다. 환율 효과가 한 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율이 8% 상승했는데 매출이 YOY 기준으로 해서 79%가 늘었고요. QOQ 기준으로 23%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환율 효과를 어떻게 됐다?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1, 2, 3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체의약품 CDMO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한 4,5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잡히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휴미라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마일드스톤이라고 해서 미리 받았던 것을 이제 회계상에 반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또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공장 잘 가동되죠. 마일스톤 받죠. 환율 효과 더할 나위 없이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이 3분기 실적에도 걱정 없이 좀 볼 수 있을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제약바이오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하는 것도 좋지만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력은 뭐냐면 CDMO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삼성이니까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원래 제약바이오가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갖고 된다라면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겠죠. 근데 돈 갖고 되는 건 아는데 삼성이 이 미래 먹거리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삼성이 어떤 전략을 펼쳤다라면 자, 일단 한쪽에서는 연구 개발을 하자.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첨단 공장을 지어서 위탁 생산을 하자. 이런 거에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1, 2, 3 공장이 풀 가동되다 보니까 4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4공장이 올 하반기부터 이제 가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재무제표는 내년에 이제 잡힌답니다. 근데 4공장도 이미 주문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는 확보해 놨으니까 송도에다가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해 놨으니까 5공장 짓자라고 이제 벌써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6공장 얘기까지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이제 줄 서 있는 거예요.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집 인수해가지고 확장만 하면 사람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렇게 지금 창출된 현금 흐름 가지고 삼성이 신약 개발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알츠하이머 병을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 이것까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열심히 신약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델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롯데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몇몇 그룹들이 이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국 먹거리인 건 분명한데 당장 성과는 안 나온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처럼 공장을 지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롯데가 미국의 공장 이런 위탁 생산 기지를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델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성장의 확신 가도를 현재 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증권의 리포트니까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점점 정연 아나운서가 냉철해지셨어요. 원래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예, 있죠. 예. 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그 플러스 알파는 향후에 말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좀 말해주시죠. 3페이지 표를 한번 좀 보시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리포트를 볼 때 여러분들의 강조하는 게 말로 100마디 말보다 숫자로 보여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흐름입니다. 2022년 제 얼굴 가까운 게 2022년이고요. 멀리 2028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CMO 공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게 1조 8천억인데 2028년에 4조 3천억까지 늘어나요. 각 공장별로 보게 된다면 1공장이나 2공장은 별로 트리거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 지은 거니까. 근데 3, 4공장이 늘어나는 수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공장들에서 매출을 늘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5공장 계획하고 있고 6공장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빠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후보물질 개발과 전임상의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이게 지금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DCF 밸류에이션입니다. 현금 흐름을 이용한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봐요. 저는 후보물질 개발과 전인삼에 있어서 비용 부과가 매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새로운 물질들이 나오면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큰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본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돈은 계속 투자할 것 같아. 여기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우리 알파를 기대하지 말자. 굉장히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임상에 관련된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2025년이에요. 결국 후보물질 개발하고 전임상. 그러니까 후보물질 개발과 전임상 같은 게 임상 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로에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임상이 들어간다는 건 2025년이니까 거기서 이제 신약 개발하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매출을 보게 된다면 올해 2조 매출인데 2028년에 5조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에빗이라는 EBIT하고 중간에 감가상각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공장을 지으면 이 공장은 비용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을 일정하게 끌고 갑니다. 일정하게 끌고 간다는 것은 이 현재 수준의 투자 여력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 에빗은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수익이에요. 어찌됐든 수익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매출과 수익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 기업이 비용을 써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공장을 지은 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그다음에 임상개발 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임상이 재팟이 터지게 된다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뺀다 하더라도 지금 CDMO 분야에 있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은 이 표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저희가 이 표까지 보면서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이번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 좀 정리해보죠. 일단 뭐 객관적인 사항, 뭐 보수적인 어떤 회계 이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고 병드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좀 코스닥이 많이 밀리는 그 배경에는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하루 만에 바뀔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닌 탄탄한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장에 꽉 버티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부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GKL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K 흑자 전환 뒤에 시작될 탄탄대로라는 제목인데요. 이익이 개선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라다이스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도 네. 파라다이스 리포트도 나왔어요. 근데 굳이 똑같은 회사보다는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를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제가 GK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3분기 매출이 한 755, 영업이익이 81억 되면서 드디어 이제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영국이니까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 전환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일본 VIP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기에 약 한 2만여 명의 일본 VIP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2만 명이 얼마를 쏟아부었냐면 5천억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카지노 가서 10만 원, 20만 원 쓰는 단위가 다르죠. 네.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리포트에 보면 2연, 그러니까 그동안에 카지노 활동 못했던 거랑 보복 수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은 파라다이스에서도 이렇게 확인했던 수치예요. 파라다이스도 2배 가까이 매출이 늘었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거기는 이제 한 8천억 정도였는데 여기는 한 5천억 정도예요. 그래도 GKL이 나름대로 2만 명의 VIP들이 오셔서 이런 돈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VIP들이 큰 손으로 들어와서 이 국내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썼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에 변동비를 제외하고는 증가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적 개선 트렌드는 유지될 것 같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향후의 전망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어떤 수준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019년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 일본 VIP들의 평균 방문객이 3.8천 명이니까 한 4천 명 정도가 들어와서 98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000억 정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 4천 명이 러프하게 한 1,000억 정도 매달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560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VIP 관광객 숫자는 그렇게 지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여행을 한번 가려고 일본 쪽에 이제 항공편을 검색해 보니까 네. 항공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이제 항공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게 좀 쉽게 오가니까 보통 이제 30분 단위로 비행기 한 대씩 뜨던 게 이제 시간 단위로 뜨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올 효과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 정도까지 이 매출액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행 자유화가 아직 피부로 안 와닿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수치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갖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파라다이스 그리고 강원랜드, GK에 관련해서 리포트를 많이 훑어봤는데 네. 리포트에서 말한 톤과 주가의 톤이 좀 달라서 네.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 리포트를 믿고 정말 내가 투자 관점을 잡아봐도 될까? 고민의 시기일 것 같거든요. 앞으로 투자 핵심 아이디어, 이 GKL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한 묶음으로 움직였었죠.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이 한 묶음으로 먹혔다라면 이제는 이거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었죠. 자, 이제 우리가 안 하니까 이게 터지니까 앞으로 이런 거 될 거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부터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고 봅니다. 카지노 따로 가고요, 면세점 따로 가고요, 항공주, 여행주 따로 갈 걸로 봐요. 그러면 결국 실적이 잡히면 주가는 저는 언젠가 따라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지노 쪽이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나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적 확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표, 제 얼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쪽을 한번 보시죠. 요게 2021년, 2022년, 2023년입니다. 지금 매출액 중에서 카지노 매출액을 보게 된다면 대략 한 1,000억 정도가 작년에 나왔고 올해가 한 3,000억 정도, 내년이 5,7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밑에 이제 부분을 빼고 중간에 보면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에서 콤프 비용, 판매 촉진비, 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콤프 비용이 뭔지 아세요? VIP들이 오는데 VIP들이 와서 이렇게 수천원씩 쓰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호텔에서 잔다? 이건 또 카지노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법상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콤프 비용을 쓸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항공, 숙박, 숙식, 골프 비용을 카지노에서 공식적으로 대주고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VIP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 와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콤프 비용이 올해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년 정도에 이제 정상화된다라면 이제 골프 접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좀 늘어나는데 올해 아까 정현 아나운서가 읽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올해는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략 한 80억 정도로 보고 내년에는 한 4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올해는 100억을 안 넘을 걸로 봤어요. 그러면 올해 이익이 개선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러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보시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GKL 방금 익절하고 나왔는데요. 3휴일에 속썩이고 싶지 않아서 이익 내고 나왔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보고 익절을 왜 하셨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 더 쉬는 것도 혹시 변수 그렇죠. 생길까 봐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일일비하실 필요 없고요. 네. 주가의 변동성은 어차피 올 연말까지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한번 기회 노리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일단은 이쪽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한번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좋은 종목이면은 분명히 타이밍이 와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일단 이익 실현하셨으니까 GKL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마음의 여유 갖고 시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두 가지 종목들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 차윤수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